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하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 잘 갔다 오시고 쉬셨나요? 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의 실시간 채팅 다 보이거든요. 마리텔처럼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그 댓글에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면서 잠시 그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곧 그런 시간 가질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기반 감정 코칭학과 한하연 교수입니다. 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제 원래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가운을 안 입고 있으면 정신과 의사인지 몰라가지고 특히 의사인지 모르고 정신과 의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보로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네, 아는 분은 다 아시죠? BTS.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정말 아시죠? 그 비하인드 상황을. 네, 근데 그러길 정말 잘했다. 착한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하면서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그래도 이런 그 BTS와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BTS 동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전 너무 무지 행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팁 알려드릴 텐데 짧아요.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마음 어디 있을까요? 자, 1번 여기, 2번 가슴, 3번 배, 1, 2, 3. 자, 하나, 둘, 셋, 땡! 어딜까요? 3번요? 2번요? 네. 요즘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알고 보니까,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음은 뇌의 작용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실험도 하나 해볼까 하고요. 자, 마음은 일단 뇌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음이 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죠? 네. 1800년대에 미국에는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 청년도 거기에 한 반장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반장은 굉장히 순수하고 성실하고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철도 공사를 하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산을 뚫고 바위를 부수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날도 다이너마이트를 뻥 하고 터뜨렸어요. 그런데 자, 이 들고 있는 세막대기가 턱을 그 광대뼈를 관통해서 머리를 지나서 이렇게 뇌를 뚫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심지어는 그 소달구지에 실려갔대요. 병원 앞에서 이 세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소달구지에 투복투복 걸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일에 복귀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그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내기반 감정 코칭 공부하신 분이시라면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성격이 좀 변했어. 저 친구 좀 이상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난폭해지고 충동적이고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런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연구를 하던 이 뇌과학자들과 신경과 의사들 또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 성격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다쳐서 변한 걸 보니까 여기에서 성격이 만들어지게 형성되고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아, 여길 다치니까 성격이 변하고 여기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라는 성격이라는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알면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들으셨던 분들은 다 정답을 아실 테니까 실시간 채팅으로 이 정답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손가락 10개 딱 펴시고, 네. 목소리를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시더라도 정확한 실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셔야지만 여러분이 실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닌자 거북이를 10번 소리내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닌자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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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자, 김수희 원장님께서는 지금 거북선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땡!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고,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드셨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유 10번 준비하시고, 자,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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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소가 먹는 먹이는? 젖 아닙니다. 젖 아니고 풀, 여물 이런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갑자기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고 왜 갑자기 소가 젖을 먹죠? 왜냐하면 10번 순간적으로 소리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순간 습관이 딱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건 뇌에서 순간적인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쑥 길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 뒤에도 탄탄한 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 반복하는 어떤 습관들은 뇌에 어떤 길을 만들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격이라는 건 사실은 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갈래들이에요. 우리 뇌에는 아주 순수하게 백지처럼 그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경험과 사건과 말들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길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기 때는 좀 비슷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커가면서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신가요? 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김수민 원장님과 저녁을 먹다가도 왜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될까요? 네. 왜 나쁜 생각, 나쁜 감정들은 왜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질까요? 자,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는 그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뭐 정신과 의사 다르겠어요. 인간인데 저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이런 그 특성이 있는가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뇌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죠? 파페츠 회로라고, 이 파페츠 회로는 어떤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폐쇄 회로예요. 이렇게 가서 쭉 어디를 가버리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폐쇄 회로 안에서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그 길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뱅뱅뱅뱅 그 길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나를 왜 찌려봤지?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저 일 처리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전 다 떠나가 버려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면서 이제 입을 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인간은 언제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죠. 파페츠 회로에 갇혀버렸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정에 빠져있지? 이렇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어떤 고속도로를 탈지 선택의 기회가 생기게 되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될까요? 나 지금 파페츠 회로 타버렸어.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란 생각을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 인지 능력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근데 메타인지 능력은 생각을 생각하는 힘을 얘기해요. 또는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힘. 한층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힘이죠.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회로를 쓰는 겁니다. 생각의 회로 또는 감정의 회로 말고 다른 회로를 자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 꼬물꼬물꼬물. 네. 지금 그 순간 의식이 어디에 가 있나요? 발바닥. 엉덩이 집중해 보세요. 엉덩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 묵직한 아니요. 네, 그 엉덩이. 네, 의식이 거기 가 있죠. 그 순간만큼은 사실 감정에서 아주 짧은 찰나지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많이 집중하는 순간 그 회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감정에 빠지시게 되면 좀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기. 자, 이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해주자. 해준단 말이 뭐죠? 봉사예요. 먹어주다, 입어주다. 그래, 너에게 해줄게, 청소해줄게,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해주자입니다. 특히 뇌에게 해주자. 해준다. 우리는 해줄 때 항상 누군가에게 그 대상에게 해줬어요. 이 해준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 분리예요. 나에게 해줘? 그럼 나와 다른 또 대상으로 보는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고 또 다른 대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서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어봐 주자. 너 괜찮니? 라고.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야? 왜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왜 쪽팔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민망해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1초 만에 일어나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하고 바닥에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괜찮아? 무릎 안 깨졌어? 피 안 나?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가혹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굉장히 관대한 이중 잣대.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그 잣대를 또 다른 대상인 나에게 해보면,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주 따뜻하게 묻듯이 너 괜찮아? 너 뭐 하고 싶어 지금?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살펴 줄 때, 우리 어린아이들, 아기들 정말 무한 사랑을 주고 싶은 그 아기들에게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너 지금 어때?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 질문을 우리가 띄워놓고 나 자신에게 대상화해서 해보는 거죠. 네, 그게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 괜찮니? 라는 말을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답이 들려요. 우리 뇌는 듣는 뇌와 말하는 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쪽 귀로 내가 똑같은 뇌가 듣고 있지만 또 다른 뇌가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뇌가 듣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날씨 어떻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나 지금 컨디션 어떻지? 너 지금 어때?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뇌는 나의 것이니까 나의 뇌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상태가 어때? 아, 너 지금 도파민 너무 분비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세로토닌 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뭐 이런 혼잣말도 좀 해보고요. 저는 혼잣말을 아주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진 않을 때 저에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만해! 지금 됐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식이 자신과 그렇게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물어봐 주자. 두 번째, 돌봐주자. 누구를요? 나를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굉장히 잘 돌보시죠? 여러분 아이들 엄청 잘 돌보시죠? 남편 엄청 잘 돌보시죠? 아내 엄청 잘 돌보시죠? 부모님께 굉장히 효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나요? 근데 제가 저를 돌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좋아요. 위로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보았어요. 근데 저는 띵 맞은 듯 했어요. 와, 너무 괜찮은 말이다. 위로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문구를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문구는 이런 뜻이었어요. 아, 몸부터 일단 챙기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아서 널브러져 있게 될 때나 너무 기운이 없거나 너무 슬플 때나 그럴 때는 몸부터 일단 돌봐주세요. 일단 잘 먹여주고요. 먹여주세요. 잘 재워주고요. 잘 쉬게 해주세요. 누구를 굉장히 아끼게 돌보는 듯이요. 아시겠죠? 세 번째, 마음을 공부해 주자. 저는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성격으로 살아갔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좀 나를 알게 되고 그래도 좀 내려놓게 되고 그래도 좀 그래 이런 거는 좀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 알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자마자 이거 내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심리학을 잘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방법이다.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격장애라는 책이 있어요. 성격장애의 유형들을 막 나열해 놓은 책인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여러분들 얘기 같으실걸요? 왜냐하면 제가 제 얘기 같았거든요.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나 이래서 정신강사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이런 특성도 있고 이런 특성도 있고 그런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모습을 알겠으니까 이때는 이런 거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 설계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음을 공부해 주자.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작가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맞은편에 할머니와 손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 앉아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나 봐요. 약봉지가 들려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아이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듯이 그렇게 보였대요. 근데 할머니가 손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고 자자. 너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자가 그랬대요.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랬대요.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상 답변은 뭘까요? 생각하기에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있어. 할머니니까 다 알지. 이런 대답이 예상이 되시죠? 근데 저는 다음 대답을 듣고 띵 했어요.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여러분이 혹시 어딘가 내 속 안에 아픔이 느껴진다, 상처가 느껴진다. 그건 여러분이
그게 치유가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 볼 때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카메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치유를 넘어서서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설마 버스 타고 학교 갈 생각은 아니시죠? 네, 집에서 고퀄리티의 사이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 받고 울지는 마세요. 네, 우리 강의 들으시면 많이 우십니다. 네, 안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용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 수업이지만 수업 같지 않은, 뭔가 공부지만 공부 같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입학 신청은 2월 16일까지였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